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세상이 교사다 두 번째 시간으로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체험 삶의 현장에 네. 대해서 체험하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교육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교육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분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참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떤 그 사이트에 보니까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쓰레기 버리러 가시고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얼마나 외출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간절함이 막 묻어나는 그 의상들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도 그런데 네.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라도 의미 있는 경험,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느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집에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개발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달고나 커피가 뭐 CNN 뉴스에 나오질 않나. 그러게요. 네. 이 세상이 교사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출근길에 보이는 꽃과 나무들, 건물들까지 지난주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희 집이 아파트지만 1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좋네요. 부엌에 작은 창을 통해서 이 나무가 푸릇푸릇해지는 게 색깔이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무성해지는 게 보이면서 이제야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참 싱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졌고요. 어디선가 바람도 깨끗해져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러다 보니까 또 연휴 맞아서 많이들 움직이시고 계시고 움직이실 테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일도 어린이날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예. 저희 가족도 요즘 말을 잘 듣거든요. 저희 가족이. 집콕하고 있습니다. 집콕. 그래요. 다들 서로 조심을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일상을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다.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무섭죠. 있는데 무서운데요. 어쨌든 공기는 참 좋아졌어요. 제가 뉴스를 읽으면서 초미세먼지가 부산에 작년 대비 25%나 줄었다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 가운데 또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어져야겠죠.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 연휴에 가족들과 주로 뭘 하시나요? 사실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아니면 혼자라도 늘 보이는 풍경이 있죠. 저희 집도 똑같이 보입니다. 네. 어디 가든 뭘 하든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친구 함께하는 거죠. 네. 누굴까요? 알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같이 있어도 각자 친구와 같이 있는 그렇죠. 모습이죠. 네. 스마트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딜 가나 이제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작은 네모 상자가 어느덧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었어요. 네. 이 친구는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늘 가까이 하죠. 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시작되는 사이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이버 세상. 최근에 그 사이버 범죄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예,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 교육과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들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장이라고 하면 중요한 공간을 말하면 교회, 가정, 학교, 사회, 세상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5번째 장이 있다. 제5의 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세상이죠. 네. 이 사이버 세상 또는 뉴 미디어 세상
또는 가상의 공간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자 또한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신경을 좀 못 써온 공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이버 세상이 바로 교사다라는 얘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가까이 있고 시간도 많이 보내는 공간인데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본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사이버 세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제가 사이버 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중요하다면 어떻게 활용해서 애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제일 써먹을까요? 네네. 우리는 항상 실용주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써먹을까요? 당장. 네, 당장 내놔요. 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먼저 이 사이버 세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네. 사이버 세상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공간이라 잘 알아야지만 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은 이 사이버 세상을 미디어 세상을 숲속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숲속 그러면 좀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하지만 아마존 숲속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와, 거대한 정글. 숲속. 네. 정글 숲을. 예, 거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찾아야지 빠져나와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먹을 걸 찾아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이버 세상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먹을 거를 찾아야 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나게 넓은 숲속에서 온갖 동물들이 있는데 참 살아남기 힘들고 길을 헤매다가 심각한 일을 만나게 되겠죠. 네, 진짜 아마존 숲속을 상상하니까 확 와닿네요. 요즘 사이버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진짜 끔찍한 사건이라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네. 이 사이버 세상을 악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사이버 세상이 기독교 교육의 제5의 장이 된다면 정말 이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인식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교육은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어떤 가치가 전수되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이버 세상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미 우리는 이 사이버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사이버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네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TV를 비롯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이런 뉴미디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상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절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역시 이 라디오라는 미디어의 가상 공간 속에 함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알고 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 네. 인정하는 벗어날 수 거. 없다. 예. 그러니까 네. 사이버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신데 이때까지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제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참 색다른 경험들 많이 아이들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미디어 캠프였어요. 네. 15년도 더 됐네요. 와, 빠르셨네요. 예, 굉장히 15년 전에. 당시에는 선구적인 프로그램이었죠. 네.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자부합니다. 교회에서 미디어 캠프를 했다. 자부합니다, 아주.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 대상으로 그때 겨울에 미디어 캠프를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 애들한테는 TV, 컴퓨터가 제일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TV 네. 게임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미디어를 잘 알자는 취지에서 일단 미디어 캠프를 열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미디어 중독 자가 점검이었어요. 네. 스스로 자기가 미디어에 얼만큼 중독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얼마나 미디어에 빠져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점검표를 애들이 스스로 작성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어떤 거요?
대부분 애들이 미디어 중독이라는 거예요. 와, 15년 전부터.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디어가 확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중독 상태가 절반이 넘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독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미디어를 1시간 이상 계속한다. 이게 미디어 중독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TV나 컴퓨터나 1시간을 훌쩍 그렇죠. 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내가 중독이라니. 네. 애들이 스스로 내가 중독이라니. 이런 중독이라는 게 되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으면 충격이 오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네. 이런 중독, 저런 중독. 그런 것처럼 미디어도 중독이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제 미디어 캠프에 참여하면서 애들이 배운 거죠. 적어도 이게 문제구나 하는 걸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좀 많이 하네? 많이 보는구나가 아니라 중독이라고 하니까 경각심이 확 들면서 좀 아이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 교육 요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하지만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중독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잘 해서 교육으로 좀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요, 이 사이버 세상이 아주 넓고 위험한 아마존 정글이라는 걸 다음 세대들과 대화를 통해 좀 나누어야겠어요. 네. TV를 보더라도 그냥 멍하니 수용하고 있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네. 뉴스를 보더라도 이 뉴스가 맞는지, 왜 이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생각해보는, 그리고 맞는지 팩트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중요하죠. 그럼요. 네. 광고를 보더라도, 하다못해 광고를 보더라도 왜 이 시간에, 애들이 보는 시간에 술 광고가 나올까? 뭐 이런 거, 과장 광고는 아닌가? 너무 선정적인 광고가 나오는 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건 아닌가? 네. 잘못된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것은 애들이 막 보잖아요. TV에 보면 대부분의 뭐 이렇게 좋은 커피숍에 나이 많은 할머니, 아줌마와 젊은 여자가 있으면 무슨 사건인지는 100이면 100 다 아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곡된 이 사이버 세상,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말이지만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미디어 비평 교육이라고 해요. 네. 이제는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사이버 세상이 우리가 아니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자 또 자칫 모든 걸 수용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정말 사이버 세상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도 모르게 나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사. 이 말이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가르치는. 그렇죠. 네. 사이버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좋은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나서서 사이버 세상을 좀 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한다는 경각심 갖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사이버 세상이 어떻게 좋은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이버 세상과 기독교 교육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는데 우리가 사이버 세상 속에 있다면 이 사이버 세상을 가지고 좋은 교사가 되도록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인식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사이버 세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